주말에 원숭이 두창 뉴스가 많이 올라오네요. 제2의 코로나 이렇게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전 세계 12개국 14개국에서 100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 미국 바이오 종목인 시카 테크놀로지스가 원숭이 두창 발발 이슈 수혜로 주간 74%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고요. 이게 국내 주식에서도 다음주에 반응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성 접촉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 원숭이한테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쥐나 다람쥐 등 설치류에 퍼지다가 이제 인간에게까지 옮겨 붙었기 때문에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이 된다.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에서 10% 정도, 잠복기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감염자들이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고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고 피로 증상이 동반된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좀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전부 안 할게요. 막 손에 반점이랑 물집이랑 딱지가 징그럽게 막 생겨 있더라고요. 보통 수주 내로 회복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1%, 콩고 분지형은 10%, 최근에 발견된 거는 서아프리카형으로 1% 치명률 1%짜리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가 분석하기로는 증상이 약해서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고 실제 치사율은 훨씬 낮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아프리카 풍토병인데 서구에서 발병이 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변이 가능성, 두 번째, 바이러스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시간과 공간을 찾았을 가능성. 똑똑한 새끼들. 처음으로 전혀 뚜렷하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있다. 이례적인 현상. 누구를 통해 걸리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여기까지 보면 좀 무서워 보이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딱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원숭이 두창은 신형이 아닌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다. 이미 백신과 치료법이 확보가 됐다. 어린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더 위험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동반한다. 그리고 코로나에 비해 느리게 퍼지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침, 이게 감기랑 헷갈리는데 원숭이 두창은 다른 질병이랑 헷갈릴 거리가 없어서 쉽게 질병 파악 여부가 되고 발견이 쉽다. 백신 접종 시키기가 훨씬 더 쉽다 이거죠. 그러나 후 유럽 국장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이 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고요. 코로나처럼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전과 다른 예외적인 감염 사례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적으로 뉴스를 봤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관련주를 한번 봐야겠고, 천년두 백신으로 원숭이 두창을 예방한다. 정부가 이미 비축분이 많이 있네요. 두창 관련주로는 현재 국내사 중에 HK 이노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유일 관련주입니다. 유일한 관련주. 그리고 천년두 치료제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천년두 관련주도 봐야겠고, 파미셀,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외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유일한 두창 관련주, 얘를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간략하게 얘네들 차트 분석할게요. HK 이노엔 코로나 경구 치료제로 작년
10월에 급등 한번 했다가 바로 쭉 역배열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 흐름이 좋지 않다. 지금 이렇게 역배열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역배열 추세에 갇혀 있죠. 이렇게 저항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번에 돌파를 할지 또 맞고 떨어질지 변곡점입니다. 두창 관련해서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고 그냥 또 밀려버릴 수도 있고, 요 구간에 물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HK 이노에는 45,000원, 종가상 45,000원쯤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121선, 요 주황색깔 선을 안착하는 거고, 반년의 매물을 돌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착 실패하면 계속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주요한 저항으로는 45,000원 기준 잡으시고요. 주요한 지지로는 최근의 저가인 37,300원, 여기 이탈하면 또 신저가로 계속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이제 정책주나 일정주, 주도주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 기회비용을 살려야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다고 해도 바로 우다다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던 분들 단기에 본전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라오다가 만약에 추세가 또 꺾이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 꺾이는 흐름에서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고 기회비용 살리는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 물려있던 분들이 이번 이슈로 또 본전을 바라면서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기껏 올라왔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서 침체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요때 그냥 손절할 걸 이렇게 아쉬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5,000원 기준, 그리고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SD생명공학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역배열인 종목이 올라올 때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안착하고 추세를 돌리면 다행인데, 실패하는 경우 이런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거고요. 이때 이현상 급등 나올 때 질문이 있었고, 질문자의 평단이 6,200원이었습니다. 6,200원 평단이 여기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때 마냥 본전 기다리지 말고 이 거래일 내로 추이 보면서 올라가면 홀딩하고 내려가면 정리를 하라고 한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고, 이때 정리를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린 거고, 계속 본전을 기다렸다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였죠. 기회비용을 왕창 손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렸고 현재 종목이 역배열 구간이라면 튀어줄 때 손절을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튀어줄 때 정리를 못했다면 이때 뒤늦게 뒤에 또 튀어줄 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하겠죠. 물론 손절하고 뒤에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안착하고 이제 더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낫다. 다음 파미셀 월봉 천년두 관련주, 파동이 아주 크게 반복해서 한번, 두번 이렇게 나왔고요. 추세선 하단에서 적산병 양봉 연속 3개 뜨고 4번째 추가 급등이 나왔네요. 여기 역배열 끊고 횡보하다가 급등 한번 나왔고, 지금도 역배열을 살짝 뚫은 것 같은데 뚫진 못했네요. 변곡점이에요. 여기를 뚫느냐 맞고 떨어지느냐, 이 변곡점에 올라왔고, 일봉도 볼게요. 자, 일봉은 장기 이평 481선 14,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14,000원 위로 딱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요 큰 박스에 또 다시 갇혀서 빌빌 거릴 겁니다. 자,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 강력하게 걸리는 자리고, 단기 흐름은 괜찮습니다. 단기에 지금 이렇게 추세 돌렸고, 여기 박스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렸고요. 12,000원쯤 지지, 12,000원 지지, 14,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여기서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14,000원 안착하면 단기 추세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추세 전환이 됩니다. 다음 일동제약, 최근에 시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 한번 했죠. 단기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렇게 오르고 빠질 때 찹찹찹 분할 매도 해주는 자리,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해주는 자리,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초보는 접근하지 않는 자리고요.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현재 역배열로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가 정배열이고요. 이렇게 정배열, 여기가 정배열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역배열로 바뀌는 구간. 그리고 현재도 여기 역배열 걸려있죠. 최근의 저가 41,3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역배열로 계속 끌려 내려갑니다. 이탈하면.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거는 이걸 끊어야 돼요. 1차적으로 여기 위로 종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된다. 두 개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지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하셔야 돼요. 빠르게 3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 다음 일동 홀딩스, 역시 동일하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쭉 급등 나왔고, 여기서는 가든 말든 안 하는 고점 자리, 머리 자리죠. 머리. 현재도 역배열로 잡혀있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이번 올라오더라도 여기를 뚫고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여기를 안착하면 21선 회복이 아마 될 텐데, 이렇게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5만원도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많이 걸리죠. 5만원도 2차 저항으로 잡히고, 다음 위로는 2,000고점. 이렇게 최악의 흐름 계속 역배열로 빠지는 거 주의하시고요. 최근에 저가는 37,200원 37,2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지키고 역배열 뚫고 반등 나오기를 기원할게요. 다음 한국콜마 월봉, 얘도 한눈에 봐도 역배열로 계속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역배열 저항 계속 걸리고 있고요. 여기도 근사치에서, 도달까지는 못했지만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 하단은 이렇게 잡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흐름으로는 여기 수평 지지 이탈하고, 그 다음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염두를 하셔야 되고, 여기를 지키면 그리고 여기를 또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정배열, 역배열. 자,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 이렇게 역배열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쭉 올라와 줬는데,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걸리고 지금도 살짝 뚫었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형태 주다가 이탈이 나왔고요.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41,000원 회복이 1차로 중요하고, 여기 안착하더라도 다음 위로 또 여기 위에 강한 저항들이 깔려있다. 또 최근에 저가 38,350원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또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빠지니까 여기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큐로컴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로
약간 역배열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바닥에서 박스 형태로 벗어나긴 했네요. 단기 역돌초 나왔고, 간간히 튀어주고 있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큰 박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동전주 구간입니다. 1000원 이탈하면 최근에 저가 985 이탈하면 이거는 무조건 전략 매도 하셔야 되고요. 동전주는 길게 가져가면 상패에 가까워지니까 반드시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시고, 최근에는 1300원 여기 박스 상단에서 자꾸 걸리니까 1년선이랑 일치하고요. 올라와 준 다음에 이때도 분할 매도를 하든 전략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종가상 13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어요. M2N 신라젠 최대 주주죠. 쭉 크게 올랐다가 쭉 똥을 싸고 있고요. 역배열 추세에 걸려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는 정석 흐름, 크게 오르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졌죠. 정석으로 빠졌고, 일봉을 보면 최근에 신라젠 상패 이슈로 하한가 나왔고요. 이후에 박스 형태로 나오고 있고, 이때는 신라젠이 완전간에 환자 9명 중에 8명이 수술을 받았고, 이때 5명이 생존을 했다. 그 완전간에는 이제 암 치료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큰 호재고 28% 상승 나왔다가 이후로는 쭉 빠졌네요. 이것도 최근에 저가 503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전략 매도 하시는 게 좋고요. 종가상으로 7000원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박스니까 당연히 상단, 하단 변동 구간에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쭉 강세가 이렇게 나왔고요. 밥 먹고 얘도 이렇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고 빠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이때 22만원쯤 지지가 중요했는데, 여기 박스였으니까 중요했는데 이탈하면서 죽어버렸죠. 만약에 여기를 지켰다면 또 박스를 주면서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실패하면서 죽어버렸고요. 이때 쌍봉 찍고, 쌍봉이라서 제가 경고했었죠. 쌍봉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여기 이탈한 지지 구간 저항,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구간에서 또 저항이 나왔고, 여기서도 쌍봉으로 이탈하고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고 있고, 이거는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지켜보세요.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지거나 안착하고 그때 추세를 딱 돌리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요거 미래에 아주 중요해요. 최저 가격이 여기 111500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뭐 되게 여기서 물리셨고 이탈해도 손절 안 하겠죠. 대형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탈하면 절반이라도 손절해서 기회비용 살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요한 지지들 이런 거 이탈할 때 정리를 절반씩이라도 하면 그래도 그 현금으로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기회가 생기는데, 100% 가만히 다 들고 있으면서 구경하면 기회비용을 계속 잃게 되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 있고요. 관련주 다 받고 전체적으로 다 위에서 고점에서 크게 물리셨던 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원숭이 두창으로 혹은 두창이 아니라 다른 개별 재료로 급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비중 줄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잘 가는 종목들,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가지고 놀아야지. 지금 얘네들 데리고 있어봤자 답이 없습니다. 최근 추천주 결과 볼게요. 노터스 단기 240% 상승 나왔고, G2파워 하루만에 상한가, 해인 단기에 최대 60% 일정주였죠. 금강철강 역시 일정주 하루만에 상한가, 하이스틸 하루만에 16%, 여름주 SCD 30% 넘게 수익 나왔고요. 여름주는 6월, 7월이 고점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구형테크, 이것도 조지아 공장 관련주 선 침해했고 일정주였고 최대 45%. 이것도 조지아 공장 관련주 일정주 추천. 2일 만에 24%. 이렇게 단기에 크게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빌빌거리는 종목들은 빠르게 손절하고 일정주로 교체하는 게 낫다. 물론 일정주를 접근한다고 해서 100%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미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자빠져 있는 애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교체가 낫다. 아니, 너무 잔인한 예시였네. 자, 내가 축구 감독이고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했으면 잠시 벤치에 빼놓고 빼는 거죠. 코트에서 빼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새로운 애를 영입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할 것 같은 애로. 그 애가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할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순환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승률이 높은 종목을 찾을 수 있게 경험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험치는 어디서 온다? 매일 끊임없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때 수익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